네, 8월 셋째 주 앞으로에선 직결심판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이슈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직결심판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이게 직결심판과 정식 재판에 대해서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의외로 좀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직결심판이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 직결심판이란 사건이 명백하고 좀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간단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찰에서 이 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 처분을 내리는 약식기소 처분과는 다른 것으로 직결심판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바로 법원에 청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직결심판 절차에서는 판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는 구류,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과료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주로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같은 범죄가 회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결심판으로 회부된 경우 일반 재판에 비해서 심리가 간단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이 가능한 경우가 더 많고 심판 당일에 형을 바로 선고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무죄를 다툴 수도 있고 직결심판에서 형을 받고 확정이 되면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자, 직결심판에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좀 불복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좀 다투거나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복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 예,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고인과 경찰서장 모두 직결심판 결과에 대해 다툴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고 경찰서장도 무죄 등의 결과에 대해서 검사의 승인을 얻어 판사에게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정식재판을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무죄뿐만 아니라 직결심판 벌금이 너무 많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으로 인해서 정식재판에서도 직결심판보다 많은 벌금이 선고되진 않았는데 2017년도에 형사소송법이 형의 종류를 높일 수가 없다라는 원칙, 형종성향 금지 원칙으로 대체가 되면서 정식재판 청구 시에 직결심판 때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액수를 줄이기 위한 정식재판 청구라면 신중히 청구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개인적으로 드려보고 싶은 것은 이 직결심판을 좀 실질적으로 다뤄보신 적이 있는지 또 심판에 불복을 해서 정식 재판을 좀 권해본 적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특히 직결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에서의 그 벌금과 달리 우리 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사자료표가 작성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가라고 불리는 그 범죄경력 조회서에도 기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롯해서 의뢰인이 이런 무죄라는 결과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과 기록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직결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서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을 이유로 김범수 센터장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됐고 또 이제 법률 자문을 했던 법무법인 율촌도 압수수색이 됐죠. 네, 그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당시 법률 자문을 했던 법무법인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 변호사 사무실이나 주거지가 압수수색된 사례가 있었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자료, 심지어 경찰 조사 시에 변호인이 남긴 메모까지 압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뢰인의 방어권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변호사 비밀 유지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기사가 나가면서 아니 변호사도 압수수색을 받는구나라고 놀라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왜 문제가 되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은 또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 유지무 의무가 있고 네. 이러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뢰인들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신뢰로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변호사도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변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이나 메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면 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할 수가 없게 되고 변호사도 적절한 조력을 취할 수가 없게 돼서 결국은 국민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밀 유지권은 의뢰인의 내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의뢰인이 성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소통 내용,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의 공개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6개의 OECD 회원국 중에 일본이 2019년에 비밀 유지권을 도입하면서 현재는 대한민국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OECD 회원국 중 저희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좀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그 비밀 유지권 도입에 대한 개인적인 좀 의견 어떠십니까? 네, 이 비밀 유지권이 변호사만의 권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과 정보를 제3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권리는 결국은 국민의 내밀한 정보와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변호사 비밀 유지권 도입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발의된 상태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모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도 수차례 개최가 된 만큼 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좀 더 보장되고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좀 어쨌든 간에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이 좀 더 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주 즉결 심판 제도와 또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